240만 인구의 대도시 대구. 다양한 산업과 교통의 편리성, 그로 인한 대규모 시장의 발달을 통해 지금의 도시로 성장하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구를 이끈 가장 대표적인 명물이 있다는 소식에 제가 한달음에 이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네, 벚꽃이 흩날려 설레이는 이 마음을 안고 대구의 첫 번째 명물을 찾으러 왔습니다. 바로 섬유인데요. 대구에서 섬유가 왜 그렇게 유명한지 한번 들어볼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대구에 섬유가 그렇게 유명하다, 대구는 섬유의 도시다라는 말 듣고 왔는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대구는 전통시대부터 섬유 생산지이자 섬유를 만드는 곳으로 유명했는데요. 일제강점기를 거쳐 근현대에 섬유 산업이 대구에서 전국적으로 발전하면서 대구가 섬유의 중심지가 되었고, 우리 박물관은 대구 섬유 산업사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보여주기 위해서 2015년에 개관하였습니다. 그러면 저희 어디부터 보면은 제가 오늘 대구의 섬유를 다 알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섬유 산업사에 대해서는 3층에서 주로 다루고 있고요. 먼저 관람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근현대 복식에 대해서 먼저 저와 함께 가실까요? 네, 좋습니다. 네, 가시죠. 지난 2015년 문을 연 이 박물관은요,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한 종합섬유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섬유와 패션의 역사는 물론 미래까지 엿볼 수 있다는데요. 보기만 해도 아름다운 옷들이 눈길 사로잡는 패션관의 시작으로 박물관 탐방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사장님, 이 옷도 주시고요. 저 옷도 주시고요. 이것도 주세요. 봄날을 맞아서 무슨 옷 입지? 라고 정말 말하고 싶고 지갑을 활짝 열고 싶을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색감과 이 옷들이 즐비해 있는 이곳 어딘지 너무 궁금합니다, 선생님. 네, 여기는 네. 우리 박물관의 패션관이라고 하는 전시실인데요. 1900년대 서양의 복식이 처음 들어온 이후부터 현대 디자이너들이 만든 옷까지 근현대 패션이 전부 전시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띈 게 이 여성복들 사이에서 이 남성 옷이 눈에 띄었거든요. 네. 이 옷은 혹시 어떤 옷이에요? 네, 모닝코트라고 하는데요. 1900년 초반에 서양에서 입었던 대례복이에요. 우리나라는 원래 관복을 입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고종에 의해서 관복을 대신해서 대례복이 대체하면서 이 모닝코트가 남성들에 의해서 착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 제가 여기 중에서 가장 마음에 제 스타일인 옷이 하나 있는데 이거 너무 궁금한데 이 옷 혹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네. 네. 혹시 영화 위대한 개츠비 보셨나요? 위대한 개츠비요, 봤죠? 네, 거기서 1920년대 여성들이 입었던 플래퍼 룩인데요. 네네네. 네, 플래퍼 룩의 특징은 이제 여성의 허리 라인이 강조되었던 룩에서 허리 라인이 일자로 변화하게 되고, 그다음에 길었던 치마 길이가 짧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여성들에게 신체가 노출되면서 발목이 보이게 되고요. 그와 당연하게 스타킹과 구두의 착용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유행을 하게 돼요. 그리고 여성들의 헤어스타일이 장발에서 단발로 변화되는 모습을 1920년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서양 복식이 들어온 것은 1900년대로 패션관에서는 1990년대까지 근 100년에 이르는 패션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레트로라는 이름으로 돌고 도는 유행 때문일까요? 지금 봐도 하나같이 멋스럽죠? 지금 보고 계시는 투피스는 1980년대 여성들이 주로 입던 투피스입니다. 1980년대가 되면 그 전 시대와는 다르게 여성들도 직업을 가진 전문직 여성들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런 전문직 여성의 그런 사회성을 강조하는 느낌이 의복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보시게 되면 어깨가 굉장히 남성복만큼 강조되어 있잖아요. 이건 아워글라스 수트라고 해서 모래시계 모양을 형상화한 투피스로 1980년대 여성들이 주로 입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패션이 패션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 시대상을 포함한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럼 혹시 이 땡땡이 옆에 갑자기
너무 다른 의상이 있는데 이 패션 혹시 뭔가요, 선생님? 반팔에 힙한 바지. 가장 젊은이들이 많이 봤던 패션일 텐데요. 네. 1990년대 네. 그 미국의 흑인 문화에서 넘어온 힙합 패션입니다. 네. 지금 입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 그럼요, 선생님. 제가 20대 때 한창 또 흔들지 않았습니까? 그때 입어봤죠. 네. 네, 제가 젊을 때도 저런 패션들이 유행을 했었는데요. 네. 네, 우리 패션관에서는 이제 서양의 의복이 처음 어떻게 들어왔는지도 볼 수 있지만 현재까지 우리가 어떤 의복을 입고 시대를 거쳐서 변화되어서 왔는지까지 볼 수 있으니까 관람객 여러분들도 오셔가지고 직접 보시면서 느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선생님 말씀처럼 지금 패션관을 저도 쭉 둘러보면서요. 절대 옛날 옷 같아 이런 느낌이 들지 않고 진짜 너무 저희가 딱 입는 옷처럼 그냥 딱 마네킹 딱 전시해 놓은 것처럼 너무 익숙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패션관 얼른 오셔가지고 시대도 흐름의 역사도 배우시면서 옷들도 한번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견인했던 고마운 효자 산업이 바로 대구의 섬유 산업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박물관에 오시면 다양한 전시 내용을 통해 그 발전상을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와, 선생님 한쪽 백면이 다 재봉틀로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뭐예요? 네, 여기에는 지금 총 70여 개의 재봉틀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지금 눈앞에 보이시는 재봉틀의 18점이 가장 초기의 재봉틀부터 그 시대 순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재봉틀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어쩐지 재봉틀은 재봉틀인데 다 같은 재봉틀이 아니에요. 딱 보시면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아, 진짜 보면 볼수록 너무 재밌는데 다음은 어디로 갈까요? 네, 산업관으로 가서 진짜 대구의 섬유 산업사에 대해서 공부해 볼까요? 네, 빨리 가시죠. 네. 지금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전통적인 섬유 소재들. 자연에서 얻은 것들을 어떻게 섬유로 만들 생각을 했는지, 와, 이 조상들의 지혜에 엄지를 척 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합성 섬유가 등장하면서 잠시 인기를 잃었지만 건강에 좋은 소재를 다시 찾는다는 요즘, 전통 섬유들이 다시 빛을 발하고 있다죠? 익숙한 전통 섬유부터 합성 섬유까지 대구 섬유산업사를 통해 우리 섬유산업 전반을 조명해 볼 수 있는 기회가 펼쳐져 있는 공간입니다. 하나, 둘, 셋, 텍스타일. 예, 여러분 패션관을 지나서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섬유를 배우기 위해서 섬유관에 왔는데요. 선생님, 누에고치도 보이고 다양한 섬유가 보여요. 여기 어딘가요? 네, 이곳은 우리 박물관 산업관입니다. 네, 대구의 섬유 산업사를 유물 중심으로 볼 수 있는 전시실입니다. 아, 그럼 보니까 막상 섬유 하면은 뭐 옷 이런 건 생각할 수 있는데 정확히는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제가 정확히 보면 되나요? 네, 섬유는 자연에서 채취되어서 실을 만들고 그 실이 옷감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근현대를 거치면서 자연에서 채취되는 것에서 넘어서 인간이 인조적으로 만든 섬유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합성 섬유라고 해서 나일론과 폴리에스테롤이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우리 전시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온전히 석유화학 제품으로부터 만들어진 최초의 인조 섬유, 나일론의 등장은요, 섬유 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는데요. 아, 또 우리 아름다우신 선생님이 저한테 나일론을 쉽게 설명해 주신다고 또 진짜 스타킹을 신은 저한테 스타킹을 보여주시네요, 선생님. 여기 스타킹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좀 다른가요? 뭐가 좀 특별한가요? 대구는 1950년대 이후에 이제 합성 섬유를 중심으로 대구 섬유 산업이 발전하게 되는데요. 나일론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스타킹이죠. 그래서 스타킹이 전시되어 있고 이 유물은 남녕 비비안에서 1900년대 후반에 만들어진 스타킹으로 전시되고 있습니다.
비주얼만 봤을 때는 진짜 한번 신어보고 싶어요. 약간 쫀쫀할 것 같은데 혹시 나일론 말고도 여러 종류가 보이는데 혹시 또 저한테 소개해 주실 게 있나요? 네. 눈앞에 보이는 아크릴 울 혼방 니트를 보시면 원래 니트라고 하는 울 섬유는 굉장히 고가의 소재였거든요. 근데 이제 합성 섬유 아크릴이 개발되면서 울을 대체하여 사람들이 가격이 저렴한 소재의 겨울 의복을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님 제가 여기를 착 보다 보니까 빨간 내복을 봤는데 왜 옛날에 하필 빨간 내복을 선물했을까요? 주황도 아니고 파랑도 아니고? 네, 당시에는 염색 기술이 지금처럼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염색이 가장 용이했던 빨간 내복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빨간 내복도 당시에는 굉장히 저렴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월급날에 부모님께 선물을 드리는 아주 귀한 옷이었습니다. 1910년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섬유업계를 이끌어온 대표적인 기업들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면사 생산 기업, 대구 최초의 면방직 공장,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모사 생산 기업 등 섬유산업 역사에 획을 그은 기업들의 활약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제가 오늘 이 전시실을 계속 구경하다 보니까 진짜 대구는 섬유 도시다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이 전시실에서 모든 걸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근데 공간마다 테마가 다 달라요, 선생님. 또 이곳은 어딘가요? 네, 대구에는 섬유 산업이 발전하던 시기에 다양한 섬유 기업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6개 기업을 뽑아서 우리 전시실에서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땡 회사가 있는데요. 전신이 한국나이롱이라고 해서 대구에서 1950년대에 처음으로 나이론을 생산한 회사의 전시물들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면 양말이 유행했는데요. 빨리 해지기 때문에 구멍이 잘 났습니다. 나이론이 생산되고 개발되면서 사람들이 질긴 양말을 신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나이론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나이론 생산 기업으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섬유산업 100년 역사를 쭉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섬유산업은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을지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 해답이 궁금하시다면 미래관을 찾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만들어드릴 상상 그 이상의 기발한 섬유 소재들 한번 만나보러 가실까요? 여러분 정말 옷은요 단순히 입는 것에서 그 상식을 벗어나야 됩니다. 섬유와 IT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 어떻게 될까요? 네, 원래 옷이란 기능은 신체를 보호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이제 미래 시대 우리가 앞으로 입게 될 섬유는 신체를 보호하는 기능에서 나가서 이제 소리에 반응하거나 주변의 사물에 반응하는 것도 의복에 적용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게 되는 섬유 의류 속에 이제 나의 감성이 전달된다거나 소리가 전달되는 그런 고기능성 섬유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지속가능이 아닐까 싶어요. 이 지속가능이라는 개념이 섬유산업에도 이미 적용되고 있는데요. 고기능성뿐만 아니라 21세기의 화두, 환경까지 생각한 기발한 신섬유의 세계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 섬유산업의 과거에서 미래까지 모두 살펴볼 수 있는 곳, 이곳은 대구의 섬유테마 박물관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리빙TV도 똑똑이 리포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다양한 테마를 둘러보다가 한 가지 딱 생각난 게 제 뒤에 보이세요? 약간 색깔이 좀 친환경이나 리사이클 관련 공간일 것 같은 선생님 맞나요? 네, 맞습니다. 역시 이거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제 우리가 미래에 생각해야 될 섬유는 신소재를 넘어서 이제 환경에 섬유가 어떻게 영향을 덜 미치게 할까라도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미래에는 섬유의 소재를 보다 더 친환경적인 소재에서 찾거나
버려진 것도 다시 활용해서 섬유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시하고 있는 것은 이제 섬유 소재로 생각해 보지 않았던 옥수수가 섬유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요. 네, 바다에 버려진 폐 어망을 수거해서 그것을 다시 원사로 만들어서 옷을 만드는 리사이클 의류를 우리 박물관에서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살면서 옥수수로 옷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은 진짜 못했는데 옥수수로도 옷을 만들 수 있고 또 리사이클 활용하는 걸 통해서 또 옷을 만들 수도 있고 정말 다양하게 활용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 진짜 옷도 점점 나날이 발전해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입게 될 옷은 다양한 모양이나 뭐 형태나 유행에만 민감해질 뿐만 아니라 환경까지 생각하는 똑똑한 소비자로서 옷을 입었으면 좋겠습니다.